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우선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주거를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열심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순환 재개발 방식을 썼어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를 지정해 놓고 1단계가 2주단지로 가고 2주단지 1단계 끝나면 돌아오고 2단지가 가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아주 이상적이고 적합한 방식인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신도시나 미래신도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가장 늦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골목에 다녀보면 어둡고 빛이 안 나요. 차는 고사하고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버거운 이런 빌라, 빽빽한 빌라 단지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예 빛이 안 들어오고요. 낮에도. 근데 그곳을 우리 아이들, 여성들이 혼자 지나간다? 그것도 밤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1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주거 환경 개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존 순환 재개발 방식 가지고는 40-50년이 걸려요. 이걸 한꺼번에 풀고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선택하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개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모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거 환경만 개선된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원구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시장이 11개가 있고요. 대형마트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산업단지가 있어요. 이 산업단지와 소상공, 우리가 중원구에만 소상공인이 23,0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제를 살려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듯이 우리 소상공인 경제를 살려내야 중원구 경제가 살아요. 그리고 성남 산업단지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국비가 10원도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성남시가 아닌 거예요. 여기 관리 주체가 성남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해도 성남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저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국가 산업단지로 바꿀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를 투입해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요 공원 하나도 없고요. 요즘 근로자들 젊은 친구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들고 잠깐 산책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낙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미용실도 없고요. 식당도 안에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파트형 큰 공장에 들어가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에 늦게 끝나고 나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판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국비를 투입해서 스마트 산업단지로 바꾸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도입을 하면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에 아파트를 많이 지면 이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을 하고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산업단지를 바꿔서 경제도 살리고 주거도 적정 가격을 유지시키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도 출산도 많이 하겠죠. 학교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또 교통망이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우선은 8호선을 판교역까지 연장하는 무조건 저희 임기 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5년 이내에 그걸 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 지금 모란역까지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판교까지 40분 걸려요. 아침 출근 시간. 30분에서 40분. 그러니까 원래 지하철만 뚫어놓으면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교의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이제 중원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거 근접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중원구에서 그 세 가지만 해결하면
일단 우리 중원구가 중원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중원 신도시. 근데 제가 이루려고 하는 거는 중원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전문가로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 경험칙상 가장 중요한 건 상생 재개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업성을 높여서 조합원들에게는 수익을 높여주고 대신 그 남는 수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 비율을 더 높이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여서 우리 임차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분양 전환을 시켜줘버리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이 있으면 5년 이내에 분양 전환해주고, 보증금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분양 전환해주고, 1인 가구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아파트가 좋아요. 그러면 평생 거기서 사실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되고, 임대아파트와 자가소유 아파트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서 저는 상생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길게 해서. 제가 네. 또 한번 네. 질문 좀 한번 네, 드릴게요. 네, 네. 이 질문서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재개발 전문가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재개발의 좀 큰 문제점이 이제 우리 세대의 문제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지금 40년 후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재개발됐을 때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재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좀 들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데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때. 근데 지금 현재는 한계가 지금 닥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이 되는데 그 뭐랄까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이 집은 다 부셔져 있는데 뭐랄까 부담금이 너무 과다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재개발을 안 하고 주택조합을 안 하는 게 좀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서에 하나를 좀 포함을 좀 시켰는데 그게 재개발 권장지수라 그럴까? 아 재개발해도 괜찮다, 재건축을 해도 괜찮다, 아니면 주택조합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선행적인 지수, 부동산 가격과 부담해야 될 금액과 이런 것을 해갖고 이런 제도를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은 어떨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재개발 쪽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2024년이잖아요. 지금 재개발을 하고 나면 40년 후에는 또 노후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때는 재개발 못 합니다. 왜? 인구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건축을 하면은요, 옛날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의 차이는 지금은 100년간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짓는 아파트들은요, 정말 이제 40년, 50년, 6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하게 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40년 후에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질 때 100년, 6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책을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진 설계나 지금은 옛날에는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 불이 이런 걸로 할 때도 있었지만 녹슬거나 수도 배관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했어야 돼요. 지금은요, 한번 시공을 하고 나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 법이 아니라 기술로 그렇게 되고 기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국가적으로 근데 좀 만들어져 그 있어야 자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와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고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그걸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단가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단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러면서 자재값이 아주 고공행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시행사, 시공사하고 분쟁이 발생했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 왔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랐죠.
자재값 올랐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성남의 가장 특징,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적은 요만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성을 높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을 조금 더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용적률을 올려줘야 돼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상향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종상향 시킨 다음에 용적률을 최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금 사업성 문제 이거를 그나마도 해서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중원부가 그동안 개발이 왜 안 됐냐면 성남시가 개발이 늦은 이유가 분당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 개발은요. 철저하게 국회, 그 다음에 성남시장, 시의회 이게 하나로 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항상 엇박자가 있었어요.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일 때는 시장이 민주당 쪽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또 이렇게 같이 맞닥뜨리지만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개발이 늦어진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정말 국회의원, 뭐 여당이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 시장님, 시의원이 이렇게 원팀으로 가면 저는 상설협의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분당도 다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수도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략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시민들이 어떤 지수, 이제는 이게 가격이 좋기 때문에 권장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우리는 주택조합은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권장이 아니고요. 선택은 각 지역 주민들이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뭐 지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거기서 살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삶의 기본 바탕을 좀 우리가 그걸 뺏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유하지는 않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뭐 대출도 받아가지고 이미 거기 바닥에 깔려 있는 분도 있고, 근데 분담금이 4억이 돼야 된다, 뭐 5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간이 늘어나고 그쪽 네. 부실한 어떤 네.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부실한 주택 조합이라든지 좀 불량한 사람들이 끼어 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이게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좀 있는데 재개발 지역은요 네. 철저하게 공익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관리 감독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아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민간 재개발 지금 상대원 2구역이 민간 재개발이잖아요. 그거는 그 시공 방식을 시행사를 조합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영 재개발은 LH가 시행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둘 다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그 사람들도 공익사업법에서 강제 수용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생 재개발을 말씀드린 이유가 임차인들이 많아요. 우리 임차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사실은 이사갈 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주거단지, 이주단지를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가 소유 있는 분들은 이주비라는 게 있어요. 이주비 대여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시공사들이 본인들이 이자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가 완공되면 들어오는 서울은 99%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이쪽은 재개발 분자라든지 그것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끝내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모란시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 불법의 어떤 여러 가지가 그냥 막 합쳐져 있거든요. 네. 아무도 해결을 좀 못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생긴 지는 뭐 이재명 옛날 시장 있을 때 주차장을 만들고서 이제 생긴 그런 문제지만 상인들이 법적으로 주차장을 정부에서 항상 그 농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는 그 물건들을 5일장 끝나면 네, 물건들이 맞습니다. 방치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생각하고 혹시 있으신지.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중원 국민들 이렇게 신년 인사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란 이쪽만 가도 노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란 시장 쪽에도 자리를 선점하고 이거를 뺐다가 자기들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죠. 왜냐면 5일마다 와야 되는데 5일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정 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분단하기보다는 법적으로는 단속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단속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님이 어찌됐든 또 시장 상인회하고 해서 성남시가 시장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다 놓지 않고 다른 장소를 예컨대 만들어 준다던가 어떤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방치하려면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유관상으로도 안 좋고 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남시가 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저는 풀면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걸 뭐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의 문제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지역적인 문제. 그것을 조금 네. 모란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좀 전반적으로 우수한 5일장 시장이라는 네, 가장. 이게 실제로 근데 현재는 5일장이라는 개념이 좀 무색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푸드 트럭이 와가지고 항상 뭐 주차해 있으면 항상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 항상 그 상시로 모란시장이 5일장이 아니고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음식점들도 뭐 푸드트럭을 뭐 동원해가지고 해서 지역에 타 지역에서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항상 저녁 때 와서 즐길 수 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원구에는 11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대형마트 하나도 없어요. 참 정말 이런 곳이 없어요. 근데 그 특징이 보니까 전통시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시면 사실은 저 위쪽으로 서울시장이나 뭐 이렇게 상대동시장이나 가보면 다 죽어 있어요. 은행시장은 괜찮아요. 네, 은행시장은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지역에 워낙 앞에 양지 뭐 여기서 다 오니까. 근데 이제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그래도 모범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장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의 뭐 많이 올 때는 20만 명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 모란시장 또 기름시장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해서 정말 백년시장으로 이런 것들은 지정도 하고 이렇게 개발도 가고 해야 되는데 5일장은 저는 5일장으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서 뭐 그거를 예컨대 상설로 간다. 상설로 갔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저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인구가 거기에서 계속 유통이 돼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데니까 포함이 돼요. 서울 쪽에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방 쪽에서만 왔었는데 네,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5일장이기 때문에 오는 특징이 있어요. 매일 거기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희소성이 떨어져요. 물론 서울에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거기 시장들이 상설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마 모란시장은 저는 5일장으로서의 그 가치를 좀 유지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개념으로 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개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구가 유지가 안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임이 좀 35분이 일정이 있어서 네. 짧게 하나만 더. 네. 네. 서울공항 얘기하실까요? 서울공항? 네,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 서울공항 지금 그 고도 완료 네.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도 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난번에 뭐 대통령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곳이라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도 제한도 완화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행 과정을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고도 제한 완화는 우리 서울공항은 우리나라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곳은 아니에요. 외교 사절들이 오거나 뭐 미국 대통령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서 뜨고 내릴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는 우리 개발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그 단계가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저는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연 지사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 임기 내에는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 부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 없애고 김포공항으로 가십시오. 그건 너무 편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무책임하게 서울공항 이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어디로가 빠져 있어요. 어디로가 없는 정책은요, 그거는 정말 구호예요, 구호. 그래서 저는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한 번 말로 내뱉으면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실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서울공항 이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지 그냥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이 그래서 이게 비료공짜가 돼버린 거예요, 공약이.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요, 저는 국민들의 사실은 정치적 수준이 정치인들보다, 직업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전 단언컨대 직업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보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정말 발벗고 뛰어서 올라가야 비로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웃겨요. 내려다보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들 내려간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정치는 안 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 네, 되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네. 아니면 더 넓게 이제 성남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네.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중원 국민들을 제가 골목골목에서 만나면서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요. 또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 제가 수첩에 항상 적습니다. 이게 5번째인데요. 저는 이 수첩이 저의 어떤 정치를 하는데 가장 교과서 같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4월 10일 총선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고요. 우리 중원구와 성남시의 정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기로에 놓이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성남시, 우리 중원 국민들은 정말 투표만큼은 어떤 일이든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중원, 새로운 성남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한마디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자천 타천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신문 주말에 했나? 국회의원 후보 처음에 예비 후보, 예. 그리고 각 지역에 지금 후보님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내 전문 건설의 전문 아닌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 연구하십니다. 믿음이 가신 분인데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묻는데 지금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전국에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건축의 전문 교수도 네. 있고 또 실무에 다른 분들 그런데
그 건축 분야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왜 의원님이 큰 사람들이 또 많은데 왜 의원님 국회에 오십니까? 내가 그게 좀 핵심이 뭔지 네. 그걸 네. 저도 정치는 처음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정치인들을 참 비판하는 국민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대 국회 때는요, 아무 일이 한 게 없어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을 보시기에는 책임지는 정치도 없고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고 일하는 정치인도 없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정말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할 수 있고 주민들을 대할 수 있고 저는 진심으로 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하는 정치. 제가 이렇게 골목 다녀보면 원하는 게 너무 소박하세요. 맞아요. 되고도 좀 나타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소박해요.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되고도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똑같이 듣고 적겠습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면 소통하는 정치인 할 수 있고요. 책임지는 정치도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될 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하고 싶어요.